공교롭게 두 기업 모두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 SK 하이닉스에게는 HBM4 쪽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우위를 차지할 거야라는 이런 자신감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닐까라고. HBM 공정이 고도화되면 로직 다이를 적용되는 기술 역시 좀 진행이 빠르게 되는데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후보장의 매력적인 기업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마이크론 쪽으로의 수혜가 저는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상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민수의 경제 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 종목 얘기로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는 잘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사실 HBM이 올해도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HBM만 가지고 독주하느냐,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는. 네, 하이닉스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예. 하이닉스는 이제 29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HBM4 쪽으로 공공연한 자리를 잘 잡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신감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오늘 나온 소식이긴 한데 지금 구글 TPU 쪽으로 HBM4 삼성이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삼성전자가 좀 더 강세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지난 3분기 때도 HBM 점유율 우리가 높았고, 이제 앞으로 2026년에 HBM4 쪽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우위를 차지할 거야라는 이런 자신감과 정확한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우호적인 환경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도 계속 좀 밀어주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금산분리 관련돼서도 아직 좀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이야기들 좀 나와주는지가 SK 하이닉스에게는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일단 실적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죠? 하이닉스도 이제 영업이익이 20조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적 좋을 건 사실 알고 있다, 시장이. 그죠? 네. 그거보다도 뭔가 경쟁 업체들과 한 발 더 나가는, 그죠? 네. HBM4는 우리가 벌써 만들기 시작했고 너희들 따라오려면 한참 걸릴 거야.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시장이 생각하지 못하는 뭐를 꺼내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주가도 사실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먼저 갈지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먼저 갈지 모르는데, 확실히 삼성전자가 몸이 조금 더 몸이 가볍다? 뭐 이런 느낌은 들어요, 주가도. 그죠? 네, 요즘에 삼성전자가 좀 가벼운 느낌이 저도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로직 다이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HBM 공정이 고도화되면 로직 다이를 적용되는 기술 역시 좀 진행이 빠르게 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로직 다이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 HBM4 전까지만 해도 디램 공정에서 로직 다이가 같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파운드리 공정에서 로직 다이를 이제 제조를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사업부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하이닉스는 TSMC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들은 이제 12나노 공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4나노 공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공정 자체가 숫자가 작을수록 굉장히 최첨단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네.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안에서도 우위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커스텀 HBM 시장 쪽으로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건 HBM4 이 시장부터 커스텀 HBM 시장이 열릴 것인데, 여기서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2나노 공정 적용하기 위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삼전은.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커스텀 HBM 시장이 열렸을 때 2나노 공정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선택을 삼성전자가 오히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좋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 네. 사실은 가격 차로 보면 삼성전자 이제 15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네. 많이 올라왔는데 20만 원 가려면 4, 5만 원이 남았고, 하이닉스는 사실은 100만 원까지. 하이닉스도 사실 타격 붙으면, 그죠? 네. 뭔가 이야기 나오면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누가 먼저 갈까요? 결승선이라고 해도 어쨌든 중간 지점에 꼴에. 예. 사실
원래는 하이닉스가 불이 붙으면 더 셌어요. 엄청 맞아요. 셌는데 네. 요즘에는 좀 발톱을 감추고 있는 네. 건지 일단 좀 약간은 약한 모습이 있는데 29일에 공교롭게 두 기업 모두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이제. 삼전은 이제 세부 실적이 공개가 될 거고 예. 파운드리에서 만약에 적자폭이 예상보다 많이 줄여졌거나 테슬라와의 협력 구도에 대한 좀 디테일화,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9개월마다 한 번씩 새로운 칩을 생산해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화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파운드리와 그리고 디램 시장에 대한 모멘텀 두 개를 다 받아가는 삼성전자가 특히 HBM4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네. 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에 한 표를 주고 네. 금산분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SK 하이닉스도 좋다. 사실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엄마도 좋고, 네. 아빠도 좋고, 네. 그 사실 오픈이 좋은 거잖아요. 이게 다 좋은 거고요. 네.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고. 소부장 쪽은 제가 이제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반도체 좋다. 뭐 이제 주변의 분들이 다 투자하는 분들이니까 개인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업계에 계신 분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대니까 그죠.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오르면 다음 타자는 다음 수는 그분은 이제 뭐 한 3월쯤 얘기하던데 소부장 쪽으로 사실은 용기가 간다. 네. 그렇지 아직은 사실 소부장이 약하잖아요, 그죠? 약하죠. 워낙 투탑이 강하니까 소부장 쪽 전략이나 그 중에서 좋게 보시는 기업 중에 계시세요. 네. 참 호불호가 약간 갈리는 종목이기도 한데 소부장의 매력적인 기업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저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세미텍도 같이 보셔도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일단 한미반도체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률 50% 정도 전망이 되는데 일단 독점 지위는 맞아요. 물론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이원화 전략, 하나세미텍과 이원화 전략에 대한 부분은 있긴 했지만 한미반도체는 사실 마이크론 쪽으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마이크론이 지금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수혜가 저는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TC본더 시장은 2030년까지 한 연평균 13%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우위는 확실하게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가고 있어서 마이크론의 이런 증설에 대한 효과 거기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효과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엔 한미반도체를 채택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한동안 그렇죠. 또 떠들기도 네.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마이크론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한미반도체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미반도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하고는 노이즈가 좀 있었죠, 그죠? 네. 사실 갈등이 좀 있으면서 뭐 공장의 직원들을 철수하네 뭐 이러고 그죠? 골이 깊었는데 결국 양사가 뭐 같이 상생해야지 그죠? 죽기로 갈 필요는 없는 네. 거니까요. 그렇다고 사실은 하이닉스에서 우리가 하나 거는 이제 그러면 끊을게 또 그렇게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같이 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미 반도체가 역시 기술력으로 해서 주목을 받고 주가도 올랐고요. 네. 마이크론 쪽에도 맞아요. 마이크론 쪽에 많이 납품하고 삼성에 지난번에 급등했던 건 삼성에 들어간 거 아니냐고 시장에서 추론했어요. 네. 그죠? 그 부분도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한미반도체는 뭐 최근에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에요? 자리 자체는 저는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 한번 상승 탄력을 네. 강하게 받고 나서 20만 원 찍었네요, 그죠? 네, 20만 원 찍고 네. 나서는 좀 많이 밀렸죠. 밀리고 나서는 살짝 조정이 좀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굉장히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꺾인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는 방어해주는 흐름들을 갖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 많이 빠진 종목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테크잉이 이번에 IR을 하고 나서 납품 지연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네. 기대가 좀 있었던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 관련돼서 지금 소부장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증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미뤄지면서 이번엔 실적 잘 나올 거야. 그리고 이번엔 납품했을 거야. 근데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추세 자체가 크게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서 이왕이면은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한미반도체는 지금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왔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한 번은 또 상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소부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업체이죠, 그죠? 네. 네. 한미 반도체를 소부장의 관심주로. 소부장 사실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그게 많아요. 너무 많고 셀렉하기가 어렵고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렇죠? 네. 최근엔 또 소재 관련 쪽이 좀 강한 요즘에는, 상황인데요, 네. 맞아요. 예. 한미 반도체를 관심주로 얘기하셨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